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템퍼스 AI라는 이제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회사.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주주로 있는 회사고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회사고 헬스케어 테크 회사 AI 기반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자유롭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템퍼스 플랫폼과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 있고 24년 6월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최저가 대비해서 한 2배 조금 넘게 올랐나? 근데 이제 뭐 엠브리 지네틱스 인수 등을 추진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졌고 사업 부문을 보면 유전체약 사업부가 있습니다. 지노믹스. 그래서 암 및 유전질환 암하고 이제 온콜로지나 유전질환 이렇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시퀀싱 및 유전체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시퀀싱이라는 거는 설계도의 글자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해독하는 거죠. 읽어내는 기술. 환자 샘플을 분석해서 유전자 변이, 질병 위험도, 약물 반응성을 파악하며 데이터는 맞춤형 치료법 설계와 임상시험 환자 모집에도 활용된다. 특징은 템퍼스만의 대규모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와 AI 도구를 결합해 의료진에게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엠브리 지네틱스 인수로 희귀 유전 질환, 심장 질환 등 검진 포트폴리오도 크게 확장되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시퀀싱은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인데 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NA는 원본 설계도고 RNA는 복사본이다. 뭐 차세대 염기설 분석법이고 그 온콜로지 유전체학 사업분야 세부 사업이 있는데 온콜로지가 있고 종양학 그러니까 암이죠. 암 환자를 위한 고형암 유전자 검사 및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한다. 고형암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암 덩어리 그거죠. 그래서 2분기에 매출이 뭐 YI로 33% 성장했다. 검사량은 26% 증가. 그리고 또 유전성 질환 검사가 있어요. 유전체약 사업부에서 헤리디터리 테스팅. 그래서 엠브리 지네틱스 인수로 확대된 유전성 암, 드문 유전 질환 검진을 하고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3.6%, 검사량은 32% 증가. 그리고 액체 생검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라고 보면 되고 그 매출 비중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종양학과 유전성 질환이 이제 둘 다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 NGS가 뭐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데 DNA나 RNA 염기서열을 빠르게 대량으로 읽어내는 최신 기술이다. 예전에는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식으로 DNA를 한 줄씩 천천히 읽어야 했다. 책으로 치면 한 페이지씩 복사하는 수준이었는데 NGS는 책을 동시에 수백만 쪽으로 잘라서 병렬로 읽고 컴퓨터가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방식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생각이 나죠. 병렬 방식. 뭐 CPU 방식은 이거고.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유전체 분석, 암 유전자 검사, RA 시퀀싱,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발히 쓰이는지 파악을 하고 미생물 검사, 몸속 장내 세균 구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NGS가 이거다. 책을 잘겠죠. 동시에 스캐너를 읽고 컴퓨터가 조립해서 전체 책 내용을 알아냄.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비 서비스 사업부가 있는데 자체 보유 임상 유전체 분자 데이터, 환자 코호트 진단 이미지를 제약사, 바이오기업, 병원 등의 라이센싱 분석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인사이트 데이터 라이센싱을 한다. 그래서 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파트너십 등 부가가치가 높은 B2B, B2C, 이건 이제 정부죠.
정부형 데이터 서비스 매출이 중심이다. 그래서 환자 코호트가 뭐냐? 공통된 특징, 질환 나이 치료법을 가진 환자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연구, 신약 개발, 임상시험에서 핵심적인 분석 단위다. 그 다음에 AI 임상 플랫폼 의사결정 지원 사업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비중이 작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 구성을 보면 지노믹스가 65%, 데이터와 서비스가 35%인데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2분기까지 보면. 그래서 지노믹스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리고 M&A로 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졌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엠브리 지네틱스를 작년 11월에 인수 완료를 했는데 유전성 암 검사를 중심으로 한 유전체 진단 기업이고 인수 비용이 6억 달러다. 그러니까 6천억이 좀 넘는 거죠. 8천억이 좀 넘나요? 예. 그래서 암과 유전질환 중심의 유전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템퍼스 AI 진단 및 데이터 플랫폼 사업 확장 핵심이다. 실적이 이제 얘 때문에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2025년 템퍼스 AI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 약 30, 40% 이상 기여. 그 딥식스 AI도 인수를 했고 AI 기반 임상시험 환자 모집 플랫폼이다. 올해 3월 그 엠피릭인가요? 23년 9월 심장학 분야 데이터 기반으로 의료기술 사업을 하고 심혈관 질환 진단 및 치료 개발 지원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하이라인 사이언시스는 2022년 2월 CRO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AI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 매출 성장 모멘텀은 엠브리 지네틱스 인수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 지수에 좀 민감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좋으면 더 세게 또 가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주가도 좋은 상황이고, 근데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엠브리 지네틱스는 유전질환 중심의 유전체 검사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6억 달러 인수했고 2025년 2분기 템퍼스 AI 전체 유전체 매출, 유전체 사업부 매출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데이터 서비스는 별개고요. 그래서 엠브리 인수 전에 템퍼스의 유전체 매출은 주로 암 중심이었으나 인수 후 유전성 질환, 심장 질환 등으로 검사 포트폴리오가 크게 확장되었다. 엠브리 지네틱스의 진단검사 볼륨 증가와 서비스 다각화는 템퍼스 유전체학 사업부 매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엠브리 지네틱스는 인수 전까지 연평균 20에서 30% 성장을 했고 근데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적자폭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2024년 인수할 시점에는 매출 약 3억 달러, 연목 적자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3억 달러면 4천억이 좀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효율화로 손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8월 22일에 페이지라는 기업을 또 인수합병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병리학 AI 전문 기업이고 2017년에 설립한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계속 그런 스타트업이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엑시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창업자도 8천억에 이제 판 거잖아요. 그러면은 1조 1천억? 대단하죠. 이제 뭐 창업자가 100%는 아니겠지만 지분이 템퍼스 보통주로 지급하고 페이지 MS 애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승계하고 주요 자산은 700만 장의 디지털 병리 슬라이스다. 45개국에서 수집된 다변화된 환자 데이터, FDA 승인 AI 병리 솔루션 세계 최초고.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살펴봤는데 FDA 승인은 통상 2년에서 5년 이상 걸리고 체계적 임상, 데이터 검증, 안전, 정확성 입증 등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FDA 승인 자체가 실질적인 임상적 효능 안전성이 검증돼 매우 어려운 관문임을 의미한다. 페이지 등 극소수 기업만 통과한 만큼
경쟁력과 신뢰도의 핵심 지표다. 페이지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수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인수 규모도 이제 6억 달러보다 이제 이번에는 더 컸죠. 아니네요. 10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1조가 아니라. 이제 뭐 규모는 크진 않네요. 그래서 전략적 의미는 데이터 자산을 확장을 했다. 템버스의 기존 강점은 유전체의 임상 데이터 중심이었는데 페이지 강점은 디지털 병리 데이터다. 이미지 기반 패설러지고 그래서 지노믹스에다 패설러지 임상 데이터 통합을 했다. 정면 우려 AI에서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네트워크 보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했다. 병리학 진단 AI다. 그 AI 병리학, 종양학 AI 진단, 신약 개발, 데이터 활용까지 밸류체인을 확장을 했다. 그래서 시장 포지셔닝은 종양학 AI 분야에서 템퍼스가 사실상 진단, 액체 생검, 병리 AI를 모두 포괄하는 데이터 자산 기업으로 진화를 했다. 요거는 요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을 여기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대비 데이터 AI FDA 인증 솔루션을 선점을 했다. 그리고 액체 생검이 뭐냐? 혈액 등 체액 검사만으로 암 유전자 변이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비침습 진단 기술이다. 기존 조직 생검보다 빠르고 환자 친화적이다. 그래서 뭐 조직 생검에 대해서 이제 흉흉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폐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면 막 암이 악화된다는데 그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무적 간접은 인수가액 81밀리언은 시총 대비 크지 않다. 시총이 이제 금요일 종가로 138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뭐 16조, 17조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20조쯤 되나요? 굉장히 작죠. 근데 아직 적자 비율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제 M&A를 영리하게 하고 있죠. 페이지가 미국의 지역 데이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규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또 빅테크 진입 변수는 이제 항상 있는 거고요. 경쟁사 대응. 나테라, 뭐 캐리스, 과돈투 같은 A 패설러지 영상 데이터 확장 시 격차 축소. 투자 포인트는 데이터 독점성을 강화를 했다. 통합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고 AI 경쟁력을 제고했다. 그래서 FDA 승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더 크기 전에 인수를 잘한 거죠. 그리고 제약사 파트너십 강화,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지원 수요 확대했다 해서 B2B 매출 성장 가속화를 했다. M&A 전략 가시아. 템퍼스가 앞으로도 데이터 AI 기업 인수, 슈퍼 데이터 플랫폼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 그래서 템퍼스의 페이지 인수는 단순한 기술 보강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빅초의 일환이다. 빅테크가 헬스케어 AI 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전에 확실한 데이터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그래서 빅테크가 들어가는 게 항상 이제 좀 변수죠. 근데 저는 빅테크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템퍼스 AI를. 뭐 빅테크가 이제 들어와서 템퍼스 AI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 빅테크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인수할 수도 있겠죠.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멀티는 여러 개고 모달은 데이터 형식 종류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텍스트, 이미지, 음성, 유전자. 그래서 멀티모달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 DNA, RNA 돌연변이, 병리학 이미지 데이터, 임상 데이터 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다. 병리학은 병의 이치다. 질병이 생기고 진행되는 원리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암과 같은 종양을 조직세포 체액 수준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현미경으로 환자의 조직 샘플을 보고 그 안에서 질병의 특성을 분석하는 분야다. 자, 실적인데 뭐 24년에 상장을 했다 그러죠.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100만 달러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한 1조 정도 됐던 거죠. 근데 분기별로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 4분기부터 3분기부터 일단 급격하게 축소가 됐다가 에비타 기준으로 4분기에 흑자를 기록했다가 1분기에 물론 다시 소폭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다시 이제 흑자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쿠팡이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가 결국 영업이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 흑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이제 뭐 기대를 안 하지만 뭐 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더 폭발할 수 있고 2분기 IR을 보면 뭐 매출이 90% 89.6% 증가를 했고 뭐 유전체 사업 매출은 115%, 암은 26%, 유전질환 불안 32%. 이제 이거 인수 효과라고 그랬죠. 데이터비 서비스 사업 매출도 35.7%, 분기 총이익도 158%, 연 0.75% 전환사채 7억 5천만 달러를 발행해 이자 비용 및 현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환사채 7억 5천만 달러면 1조잖아요, 거의.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성공을 했고 매출 가이던스도 올렸어요. 12억 6천만 달러로. 뭐 에비타도 올렸고요. 그 기대 이상으로 매출과 마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개선된 에비타에 크게 기여했다. 뭐 실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분기 매출은 암 쪽이 이제 33%, 검사 물량 26% 증가, 단가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검사 물량과 단가. 유전 질환은 33.6%.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분기만 보면 89.6%, 뭐 유전체 115.3%,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기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 이제 보면은 2분기가 아니라 반기예요. 1분기, 2분기 합쳤을 때 유전체가 102.7%, 데이터 서비스 39%. 대단하죠. 그래서 템퍼스 AI를 제가 이제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순손실이 있지만 그래서 조정 에비타가 560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500만 달러. 이제 크진 않죠, 그렇게. 뭐 한 10억쯤 되는 건가요? 이제 계산이 안 되네. 100억쯤 되는 거죠, 100억, 100억.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이 안 되겠죠, 좀. 어쨌든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상황이고 뭐 고성장 원인은 이제 검사량이 증가했고 뭐 엠브리오 지네틱스 인수를 했고 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급등을 했고 현금 흐름도 개선 효과가 있었고 자금 조달도 성공을 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고 매출 총이익 수익성 시장 전망 모두에서 압도적 성장과 개선을 시현했다. 엠브리오 지네틱스 인수 효과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더 다룰 건데 제가 이 기업을 보는 관점은요. 텐베고를 이제 보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죠. 예. 미국은 이렇게 1조면 텐베고를 봅니다. 10조도 텐베고를 봐요. 그렇더라고요, 미국 기업은. 그 테슬라가 완전 옛날부터 하면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죠, 수백 배. 근데 아마 흑자 기록한 다음부터 그때 주가 시점부터 해도 아마 텐베고가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텐베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2배도 대단하고 5배도 대단하고 그래서 크게 먹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제 급변하고 있잖아요. AI 기술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아니어도 첨단 기술로 해서 지금 어떤 인간이 사는 세상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PBR 낮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해갖고는 돈 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돈 벌기 좋은 시점에는 그렇게 해도 됐지만은
지금은 오래 기다려서 얼마 못 벌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보는 거고 옛날 같으면 이런 기업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래서 이런 기업을 이제 자주 소개를 할 거고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이제 계속 파고들 거예요. 이 기업을. 예, 뭐 아직은 한 주도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은 좀 살 생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